여 변호사님, 네. 민주당은 공천 후유증을 엄청나게 지금 겪은 끝에 이제 공천 문제는 끝나나 했더니 지금 비례대표 문제를 놓고 예. 시민사회하고 대충돌을 지금 벌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사실은 뭐 비례대표 이 자체가 민주당이 특히 이재명 대표가 병리평이냐 준연동형이냐 이걸 가지고 오락가락 하다가 거의 막바지에 와서 이러다 보니까 사실은 원내 정당들과의 충분히 협의할 수 있는 말하자면 정의당이라든가 이런 게 없으니까 시민사회로 끌어들인 거 아닙니까? 그렇죠. 세를 넓히기 위해서. 그러니까 당연히 이 문제가 제기될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시민사회 이른바 연합정치 시민회의한테 4명을 할당을 해준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지난번에 그 4명에 민주당에서 문제를 2명은 바로 제기해가지고 시민사회도 받아들여졌지 않습니까? 전지에 그렇죠. 금융정의연대 운영위원, 청년결의 하나 대표, 전지의 후보와 정영희 전국 여성농민의 구례군 농민회장 이 두 사람은 받아들여지고 다른 사람을 대치해서 서미화 전 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 그리고 이주희 변호사 이 두 사람을 대체로 지금 내세웠는데 추천을 했죠. 근데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임태훈이라고 아주 잘 아는 사람 아닙니까? 전 군 인권센터 소장인데 이 사람에 대해서도 민주당에서는 안 된다 컷오프를 했어요. 부적절하다는 것을 이미 결정을 하고 시민사회에서도 다른 분으로 남성 한 분을 사실은 15일까지 추천해 달라고 하는데 이 연합정치 시민회의에서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 철회를 다시 철회하라. 우리는 재추천을 안 하겠다. 만약에 임태훈 이 후보를 컷오프를 계속 할 경우 상상을 초월한 대응을 하겠다 이렇게 배수진을 치고 나왔어요. 오히려 거의 갈라서겠다는 그런 정도의 뉘앙스의 말을 했죠. 그 뭐 임태훈 소장이라고 그럴게요. 임태훈 소장이 그 양심적 병력 거부, 병역 거부를 했죠. 그거 해가지고 수감 생활까지 했죠. 그렇죠. 징역을 1년 6개월 받아가지고 1년 6개월. 그렇게 했는데 아마 그 임태훈 소장이 어떤 이 그 병력 거부라는 게 그 국민들한테 아주 민감한 문제 아닙니까? 그럼요. 뭐 이해창 옛날 그 대통령 후보는 아들 병력 문제로 대권까지 놓칠 정도인데 그런데 이 임태훈 소장을 갖다가 뭐 군 인권 활동한다고 하는 사람인데 이런 사람이 군대를 갖다가 스스로 거부하고 안 간 사람을 군대도 안 간 사람이 인권센터 소장한다 해갖고 군을 휘젓고 다녔지 않습니까? 예전에 그 대장 대우를 받았다는 거예요. 군에서 같이 방송 한두 번 같이 했는데 참 신기하더라고요. 군대도 안 갔다 오고 이런 분이 어떻게 그냥 군 인권을 갖다 어떻게 그렇게 잘 알아가지고 그 국민들한테 주는 그 아마 임태훈 소장을 그 비례대표로 했을 때 아주 이 더불어민주당이 받는 타격이 클 것이다. 군 문제로. 분명히 국민의힘에서 공격할 거 아닙니까? 뭐 너희들은 어떻게 병력 거부 맨날 그 이야기 하면서 너희들은 병력 거부자를 비례대표로 하느냐. 그렇죠. 민주당에서 그동안 뭐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해서 그렇게 공격했었는데 사람들에 대해서 군에 안 갔다고 그렇게 공격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비례대표로 딱 해놓으면은 그 데미지가 있기 때문에 아마 그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이 임태훈 소장 문제에 대해서는 양보하기가 힘들 겁니다, 아마. 특히 임태훈 소장이 성소수자 아닙니까? 동성애자죠. 알고 있습니다. 게이라고 하죠. 이 군대를 안 간 거, 양심적 병역 거부한 것도 동성 간 성행위에 대한 처벌 조항이 군형법에 있고 동성애자를 정신질환자로 규정하는 그런 징병검사에 거부해갖고 군대를 안 간 거예요. 뭐 다른 그 종교적인 이유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의 증인. 뭐 그것도 달라요. 그러니까요. 이거는 뭐 우리 사회에서 잘 용인이 안 되는 특히 지금 이 민주당에서 신경을 쓰는 것은 종교계거든. 특히 기독교에서 성소수자
이 동성애자 이것에 대해서는 아주 본질적으로 그렇죠. 뭐 예. 성경에 어긋나는 예. 거니까. 예. 그러니까 이거 잘못하고는 사실은 어느 지역 같은데 대부분의 경우 큰 교회의 영향력이라는 게 어마어마하지 맞습니다. 않습니까? 예. 그 사람들 돌았으면 끝난다 우리. 그러니까요. 이렇게 되니까 임태훈은 절대 안 된다 그런 거죠. 더불어민주당에서 양보할 수가 없는 부분이죠. 그렇다고 해서 또 연합정치시민회의죠. 예. 거기 김상근 목사다 뭐 또 박서군 씨다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뭐라고 합니까 시위라고 하면은 뭐 두 번째 가라면 전문가들이죠. 서러워할 분들도 많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임태훈을 그대로 컷오프를 시킨다면은 이번에 추천한 김윤 예. 서울의대 교수 거기도 안 하겠다. 예. 예. 그래서 우리는 철수하겠다 뭐 예. 이런 정도 협박을 하고 있는데 민주당에서는 그러면은 불감청 고소원 뭐 이렇게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지 않아도 이거 해보니까 그렇죠. 당신들이 이제 별 영향가가 없네. 조국하고 손잡는 게 낫겠어. 이런 생각하고 있는 거. 그렇지 않아도 지금 이 비례대표가 수구를 지금 민주당이 몇 사람 공천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오히려 진짜 불감청 고소원이 됐는데 그 민주당으로서는 처음에 그 아주 자기들이 공천 문제로 그 골머리를 앓고 이럴 때는 진짜 아까 그 연합정치시민회의입니까? 예. 거기에 힘이라도 진짜 이 5월에는 바쁠 때는 부지갱이라도 빌리고 싶다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시작했었는데 그렇죠. 근데 하고 보니까 뭐 미군 철수라든가 이런 거 하는 사람이 들어오질 않나. 진보당 계열이 또 들어왔지 그러니까요. 않습니까? 들어오니까 이미 이게 진보당에는 세 사람을 배정을 했는데 또 넣었죠. 이번에 예. 그 전재 정영이 예. 이런 사람들이 들어오니까. 밤이 뭐 해갖고 사실상 진보당 계열로 그거나 똑같은 사람들이 들어오니까 이거 안 그러니까 된다. 국민의힘한테 그 공격거리를 줘서는 안 그렇죠. 된다. 친북 정북 세력들이 그러니까 또 이제 아까 말한 대로 아까 그 뭐 한강 벨트에서 점점 이제 우세하다는 느낌도 드니까 예. 굳이 같이 갈 필요가 없는 거죠. 아니 조국이가 저렇게 뜰지를 몰랐거든요. 아. 그러니까 시민사회를 끌어들여야 하는데 조국하고 손잡아도 충분하고 충분한데 조국하고 조국이 뭐 국민의힘 편들 리는 없고요. 그렇지 않아도 조국이 비례대표 뺏어가 가지고 지금 자기들도 아까 얘기했잖아요. 13 플러스 알파인데 10개를 지금 저쪽한테 주어버리면 3개에다가 그러니까 5개 먹으면 많이 먹는다는 거예요. 그럼 민주당 자체로만. 원래 더불어민주당 사람으로 하는 게 예. 몇 석가 안 되잖아요. 그거 줘버리면 그것도 5석뿐이 안 앞번호를 줬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이 더불어민주당으로서는 뭐 아쉬울 게 별로 없는 그런 지금 형국인 것 같습니다. 결국 칼자루는 민주당이 쥐고 있는 거 그러니까 아니겠습니까? 자기들은 뭐 지금 하는데 뭐. 시민회의에서는 엄프를 놓고는 있습니다만은 그렇다고 해서 지금 이번에 또 이렇게 추천한 여성 두 분 서미와 전 인권위 비상임위원은 시각장애인이고 별 문제는 없는 것으로 예. 드러났는데 이주희 변호사는 민변 사무처장인가 뭐 이런 걸 한 것 같고 국보법 폐지 뭐 그런 쪽에 해서 반미투쟁 뭐 이런 것들을 열심히 해가지고 이분에 대해서도 조금 문제를 제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NL 계열인 모양이에요. 예. 그리고 근데 민변에서도 지금 이주희 변호사 거기에 대해서 민변 자체 내에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 민변은 위성정당을 그 위원이라고 하는 예. 데인데 지금 위성정당에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민변으로서는 자기들 난감한 일이죠. 그 민변의 어떤 그 정체성이 또 사라지는 거니까. 그러니까 앞서도 얘기했지만 이재명 대표가 오락가락 하면서 이 선거구 문제를 계속 끌고 있었던 것이 지금 문제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좀 미리 정해가지고 원내 정당의 뭐 기본소득당이라든가 예. 또 정의라든가 지금 실제적으로 연대를 해야 할 녹색정의당은 빠져버렸지 빠졌죠. 않습니까? 예. 예. 그러니까 엉뚱한 저 진보 좌파들만 끌어들이니까 이거 종북 아니냐. 그러니까요. 색깔론까지 나오게 되어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러니까. 진보당 뭐 이런 과거 이석희 통일당 예. 계열들이 아주 합법적으로 국회에 들어올 통로를 통로를 만들어줬죠. 그런 점들이 제일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재명으로서는 이것도 좀 벌치는 아픈 문제죠. 사실은 이 시민사회라는 게 거기에 원로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 백낙청이다, 그렇죠. 뭐 함세웅 신부다,
여러 사람들 소위 원탁회의 멤버들 예. 뒤에서 이렇게 조종하는 멤버들이 있기 때문에 함부로 또 하기는 어려워요. 그러니까요. 말은 그래도 그러나 누가 보더라도 임태훈 전 인권센터 소장. 소장의 경우는 예. 과연 이런 분이 이렇게 국회의원 금패치까지 차고 나서 군을 또 얼마나 휘저을까 이런 국방이 걱정들을 만일 들어간다면은 당연히 들어가겠죠. 완전히 우리나라 군 엉망이 될 수 있습니다. 예. 예. 그렇지 않아도 군에서도 이번에 대한 비토가 많이 있는 거 네. 아니겠습니까? 아마 민간인이 그냥 군을 그러니까요. 휘젓고 다니면서 뭐 아까 대장하고 장성들이 예. 그냥 벌벌벌 기었잖아요. 문재인 정권 시절 그랬죠. 어디서 뭐 문제가 있다고 군인권에 대해서 발표하고 막 그러면 그렇죠. 난리가 나고 예. 이 사람이 그렇죠. 보안사 개헌문건도 임태훈 오고 그 당시 정무수석했던 누구예요? 이철이 오고 예. 두 사람이 발표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예. 기억나네요. 예. 저도 이 얘기 하다 보니까 기억이 나네요. 그럴 정도로 그러니까요. 막강하게 아니 그 군을 민간인 시절에도 휘두르고. 그랬는데 그래가지고 만일에 국회의원 돼가지고 기무사가 지금은 예. 뭐 이름까지 바꿔버렸지 않습니까? 근데 이재수 살인관 예. 뭐 극단적 선택도 하고 그 군을 하나로. 그걸로 해서 꽉 잡아버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문재인 정권이 예. 그 건을 가지고 군을 장악해버린 거거든요. 그게 협조한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 지금도 그런데 진짜 아까 비례대표 국회의원 되면 어떻게 해야 될지 진짜 걱정이 큰 사람이었는데 그래도 이게 탈락은 잘 시킨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러나 제야 시민단체에서 이 배수진을 치고 나와서 이재명으로서도 상당히 골치 아픈 문제가 아니겠나 뭐 그런 생각은 약간의 진퇴양난이겠네요. 네. 예. 사실은 이 사람들이 그냥 자진해서 빠져줘 버리면은 크게 갈등을 안 빚으면서 면은 그러니까 불감 좀 좋은데 벗어지지만 그 임태훈에 이 사람들은 대해서는 또 뭐 그렇게 예, 호락호락한 사람들 아니죠. 그러면요 물러난다고 하면은 뭔가 사단을 크게 일으킬 사람들이죠. 분탕질을 하고 가지 그냥 물러나질 않겠죠. 전문가들인데. 예. 문제는 이재명에 같아 있는 겁니다. 그렇죠. 진보당 같아도 세석을 지금 할애했지 않습니까? 장진숙 전 진보당 공동대표, 전동덕 전 민노총 사무총장, 손솔 전 진보당 수석대표. 이 진보당이라는 게 과거 통진당 통진당 후예 아닙니까? 거기다가 또 진보 연합이라고 해갖고 용해인이는 지금도 국회의원이 비례를 또 해먹는 거예요. 자기가 그러니까요. 만들어가지고 자기가 용해인이 만들어야지. 젊은 여성이 예. 그게 한창민 뭐 사회민주당 공동대표 최혁진 전 청와대 뭐 사회경제비서관 이 사람도 뭐 시민운동하던 사람 이 사람들이 또 세목이나 찾아가야 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이번에 완전히 그 종북 좌파 국회 출입구를 갖다 만들어 준 거죠. 그렇습니다. 예.